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0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매도를 가세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또 애매한 위치에서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언급했고요.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FOMC죠.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몇몇 참석자는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두 양방향으로 이제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경기가 아주 죽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끌어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증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 버텨왔고
60일선 근처에서 찍히면서 이 정도로 계속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우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 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0원 올라서 16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 라인을, 네, 횡보를 하고 있고요. 1450원을 제가 저점으로 잡았지만 때로는 이제 그렇게 조금씩 하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이고요. 21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좀 수렴하는 구간을 기다리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한지 지금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제 11,000원까지 올렸다가 또 이렇게 내리면서 한 번은 더 한 사이클은 더 횡보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11,500원 정도를 지금 여러 번 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구간을 뚫어버린다면 분명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 요 정도죠. 네, 요 정도의 불기둥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두산인프라코는 상대적으로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같은 이제 이슈에 놓여 있는 종목이고 지금 6월 29일까지 이제 정지가 6월 29일에 정지가 될 텐데 그 전까지 공매도 상환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11,500원은 최소로 한번 도전을 다시 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뚫고 나간다면 확실히 좀 올라갈 것 같네요. 일단은 현대인프라코아와 현대 건설기계와 그 시너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할 합병 이후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봉은 계속 줄 나열하고 있고요. 월봉도 이제 십자가로, 네, 어느 정도 뭐 부합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간이 38만 3천주, 외국인이 27만 9천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자가 나왔고 오늘 기간이 계속 매수했고요. 금융투자와 이제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꾸준히, 네, 두산인프라코아를 사모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투신과 보험은 조금 팔았지만 네,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도하네요.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을 오히려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외국인은 두산인프라코아를, 네, 이렇게 6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이어오던 매수 포지션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죠. 근데 워낙 이제 증시 전체에서 좀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이제 연기금과 이 사모펀드네요. 사모펀드가 연기금 못지않게 최근에 연기금보다 더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이 펀드 쪽에서 냄새를 좀 맡고 이렇게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 벌써 지금 합쳐보면, 네, 이때까지만 해도 한 30만 주 되고요. 그다음에 40, 50, 60, 70, 80, 90, 한 100만 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00만 주를 지금 5월 6일, 5월 달 들어서 거의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100만 주면 거의 100억인데, 네, 상당히 큰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연기금도 매도를 이틀 연속 했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파동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결국에는 좀 진득한 분들이 이 파동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좀 크게 돈을 벌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이 이상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최소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아 오늘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좀 주인공이었네요. 두산인프라코아의 공매도 잔고는 감소했습니다. 549만 주죠. 네, 그래서 40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뭔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또
지금까지 요때와 같이 요때보다 제일 최소 값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량이 좀 줄었고요. 네, 623주로 좀 줄었었고 요때도 좀 상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이제 11만 6천 주인데요. 11만 6천 주라도 네, 328만 주니까 한 2, 3% 정도 되겠네요. 거래량. 그래서 거래 비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공매도도 이제 상한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500만 주가 어떻게 상한이 될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대차장고, 네, 여느 때와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요. 대차장고는 1840만 주, 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오늘 특이한 점은 이제 외국인 추정이 이제 25만 주 매도했는데, 당일이 이제 181만 주로 이렇게 많이 매도했습니다. 아, 그러고 제가 깜빡했던 것 같은데, 네, 전일이 이제 120만 주 순매수였네요. 그래서 추정치와 이제 다르게 나와가지고, 추정치보다 140만 주를 더 매수했었네요. 근데 이렇게 당일에는 또 이렇게 180만 주 매도하면서 이제 전일에 들어왔던 거 다 나가고 60만 주 추가로 나갔네요. 일단 9.4%로 네, 보유율은 9% 이상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로 움직였네요. 두산인프라코아를 팔고 두산중공업을 사는. 지금 요즘 외국인의 이 의도를 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노력하기보다는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는 확실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 뒤까지 이 두산인프라코아는 좀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